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서울원 아이파크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 사진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조형물 어디에 있는 곳인지 아시나요? 여기가 뉴욕 맨하튼에 있는 허드슨 야드라는 곳이고 기존에는 보시는 것처럼 철도 기지였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굉장히 낙후된 지역, 잘 못 사는 지역 이렇게 인식이 됐는데 2012년경부터 민간 개발사가 이 지역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의 풍경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고요. 분양 성적도 좋았고 시행사도 엄청난 수익을 이제 거뒀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조형물이 베슬이라는 조형물인데 올라가서 이제 구경도 할 수 있고 한데 제가 이걸 소개해드린 이유는 광운대역 역세권 개발 서울원 아이파크랑 닮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 사례 하나를 먼저 소개해드렸고 자, 그러면은 서울원 아이파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노원구에 있죠. 노원구에 있지만 인근으로 강북구나 성북구 또 중랑구가 이 바운더리에 맞닿아 있습니다. 여기 위치해 있고 이 주변으로 강북구, 성북구, 중랑구가 맞닿아 있다.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실제 생활권에 더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노원구 하면은 중계 상계를 먼저 떠올리지만 오늘 설명드릴 광운대 역세권은 노원구의 중계 상계라고 보긴 어렵고 중랑구나 성북구에 좀 더 가깝다 생활권이 이렇게 인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앞단에 역세권 개발 사업지를 했는데 우리 역세권 개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어딘가요? 대표적인 사업지가 바로 용산이죠. 입지적으로도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가 나온 지도 정말 오래됐어요. 아직까지도 허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참 어려운 사업인데 용산역이나 내지는 서울역 이 일대가 있을 거고요. 근데 둘 다 좀 지지부진하죠. 그나마 개발 중인 곳이 삼성역 일대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광운대역은 용산역이나 서울역에 비하면 입지가 어때요? 네, 입지가 한참 위에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 사업 지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지역에 정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곳이 될까? 그런 부분에서도 바라봐야 하는 거죠. 지금 제가 표시해드리는 이 부지를 이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지가 전체적으로 다 주택만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공공용지, 도서관이나 지역주민센터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요. 밑으로는 상업용지, 호텔이나 일자리, 실제로 여기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시공만 하는 게 아니라 시행까지 합니다. 이 땅을 매입을 한 거예요.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본사까지도 여기에 이전을 한다고 해요.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입지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현대산업개발도 들어오고 그에 따른 협력사들도 일부 들어오겠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여기 복합용지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죠. 8개 중에서 이 밑에 있는 6개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나오고 여기 위에 있는 2동이 민간 임대로 분양을 합니다. 네, 민간 임대는 추후에 나오는 공고문을 보고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구획이 나눠져서 공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 조감도를 보면은 밑에 총 8개 동에서 앞에 있는 2동이 민간 임대동, 밑에 있는 6개 동이 이번에 분양하는 민간 분양 물량입니다. 앞에 있는 부지가 상업용지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쪽이 기존에 우리 투자자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미미삼, 그 아파트들이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가면 이제 광운대역이 있겠죠. 여기가 일반 아파트랑 달리 자세히 들여다볼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2동이 민간임대동이고 이 뒤로 지금 화면에서는 다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 6개 동이 위치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상업시설, 여기가 편의시설이 들어오는 거고요. 제가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현재는 광운대 역세권 지상철이잖아요.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철도 라인이 깔려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죠. 가로막혀 있는 건데 그럼 어떻게 이제 이어질까? 어떻게 이제 이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궁금했는데 두 가지겠죠. 여기를 지하화하거나 내지는 홈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지에 단차를 올리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문의를 해본 결과 기존에 있는 철도 라인을 유지한 채 전체적인 이 부지에 단차를 올려서 육교를 두고 차도를 두고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차도가 있고 그리고 육교가 있어서 여기는 이제 마치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연결되는 육교라고 해요. 그래서 군데군데 육교가 있다. 방음 도움까지는 아니고 방음 벽을 둠으로써 저층은 소음을 조금 방지할 수 있는 그렇게 예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지하화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누구나 희망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협의할 상도 또 공사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완벽한 지하화가 가장 이상적인 거지만 현재로서는 이렇게 육교를 두어서 이동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하 4층에 최고 47개층 총 6개 동이죠.
2264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1856세대입니다. 물량 자체는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타입이 이제 25평부터 30평, 34평, 뭐 40평 펜트까지 타입이 무려 32개입니다. 32개. 이따 보여드릴 텐데, 타입이 많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나에게도 좀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입주년도는 2028년 7월이고요. 입주년도 자체는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죠. 3, 4평 기준 13억이고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인 구조입니다. 발코니 비용은 1,600만원 선이고 이자 후불제입니다. 당해 조건 서울시 거주자고 전매 기간은 1년입니다. 거주 의무 기간은 없습니다. 제가 단지 배치도나 평면도 이런 걸 좀 보려고 했는데 지금 올라가져 있지 않고 22일경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 날짜가 18일이거든요. 그래서 한 22일경 뜬다고 합니다. 그때쯤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확인을 했던 사항들을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실제 부지의 모델하우스도 있어요. 그래서 가신 김에 이 주변도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름 자체는 광운대역 역세권 개발 사업지인데 여기 밑에 있는 석격에 좀 더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했어요. 그래서 어떤 동이냐에 따라서 광운대역이 가까울 수도 있고 또 석계역이 가까울 수도 있고 네, 그런 입지에 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입지를 살펴보면은 이 주변에 대학교들이 많아요. 여기 광운대학교도 있고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그 다음에 서울여자대학교, 육군사관학교. 그래서 제가 여기 임장 갔을 때도 학생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대부분 대학교를 지을 때 경사가 높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산이 있고.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좀 있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는 이 일대가 그렇게 주거지로서 선호하는 입지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성북구에 있는 장이동이 계속 분양을 해왔죠. 장유저희 레디언트, 프루지오 라디우스 파크 또 분양을 했고 완판도 됐고 또 최근에는 화랑대역 앞에 있는 하우스토리도 분양을 해서 완판까지 됐고요. 중간에 있는 서울원 아이파크 분양하고 또 이쪽도 분양을 하고 이 일대가 꾸준히 또 분양을 하면서 기존에 좀 낙후됐던 주거지에서 사람들이 점점 찾는 그런 주거지로 탈바꿈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인지하시면 좋은데 이제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호불호가 나뉘는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좀 찾아볼 텐데 지금 보면은 없죠. 네, 평면 정보들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6개 동에 1800세대가량이 분양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인 아파트처럼 계단식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면 두 세대를 만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렇게 십자가 모양처럼 구성이 돼서 보이세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층에 8개 내지 9개 호수가 같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복도식이긴 한데 오래된 구축 아파트의 복도식이 아니라 호텔 갔을 때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공동의 복도를 이용하는 그런 복도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곳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향이 좀 고르지 않죠. 일반적인 아파트는 남향, 남서향, 남동향 이렇게 못난이 향이 없다면 여기는 북향도 있고 동향도 있고 서향도 있고 또 평면도 보면은 네모 반듯한 평면이 아니라 막 꺾여 있고 뭐 삼각형, 뭐 마른 목골 이렇게 평면 자체가 고르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고층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뷰가 좋고 이 앞에 가리는 것들이 없겠죠. 고층이 되면. 그래서 뷰는 좋은데 향이 좋지 않고 또 밑에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또 상가 같은 것들은 이용할 수 있으나 학군이 안 좋은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좀 장점과 단점이 나뉘는 게 이런 상품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서도 그런 특징을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약간 나비처럼 생겼어요. 일산에 일산 위브더 제니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분양 당시 입지 대비 굉장히 비싸게 분양을 해서 미분양이 굉장히 오랫동안 나온 곳인데 여기도 한번 모습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한 층에 여러 호수가 있죠. 보면은 여기 59층까지 올라가고 1호부터 6호까지 가보시면 이제 공동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평면들이 이런 식으로 한 층에 여러 세대가 같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꺾이거나 뭐 주방창이 없다거나 이런 식의 구조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평면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한번 유출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슷한 케이스로는 서울의 청량리역 스카이 L65는 좀 비교적 근방에 있죠. 그래서 여기는 최고층이 65층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도 실제로 여기 가봤었는데 이제 중간에 복도가 있고 여러 세대가 중간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는 여기가 완성되고 나서의 분위기를 좀 알고 싶어 라고 하면은 청량리역 스카이 L65나 제가 방금 설명드린 단연동의 위브더 제니스 내지는 목동의 하이페리온 이런 단지들 보면은 어느 정도 참고가 되실 겁니다. 장단점이 있다는 부분을 미리 기억을 하셔야 되고 사진이 나온 김에 여기는 타입 중에 이제 앞에 5가 붙은 경우가 있어요. 5.
거기는 이제 5의 약자가 오픈 발코니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관상의 특화를 주기 위해서 오픈 발코니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A 타입이면 A 타입에서 뭐 오픈 발코니가 배정되는 곳, 그렇지 않은 곳 랜덤으로 설정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오픈 발코니 타입을 별도로 또 빼놨어요. 오픈 발코니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외곽에 나와 있는 유리난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저도 이런 집을 갖고 있는데 이 공간을 잘 쓰지는 않더라고요. 약간 좀 무섭기도 하고 집값에 큰 영향은 주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입니다. 지금 이 업무 시설에 들어오게 될 이제 예상이에요. 예상. 확정과 예상은 많이 다릅니다. 일단 현산 본사가 들어온다고 하고요. 메리어트 호텔, 그 밖에 이런 쇼핑몰들, 이런 것들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일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뭐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략적인 개요 설명드린 것 같고, 입주자 모집 공고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이 십자가 모양으로 돼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서울원 아이파크 입주자 모집 공고문입니다. 전매 제한은 1년이고 거주 의무 기간이 없습니다. 서울시 거주자가 우선이 되고 쭉 내려보면 2028년 7월 입주고, 자, 타입이 1번부터 32까지 32개나 있습니다. 오늘 뒷편에 소개해드릴 다른 단지는 타입이 4개, 그리고 많아봤자 10개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9개죠. 여기는 타입이 무려 32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내가 잘 힌트를 찾으면 또 당첨될 확률을 높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를 좀 자세히 봐야 돼요. 공부할 게 많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 약식 표기가 있고 주택형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약식 표기의 의미는 우리 모델하우스에 갔을 때 내지는 팜플렛을 봤을 때 표기되는 표시예요. 그래서 59A, 72A 뭐 이런 표기가 모델하우스 에서 보여지거나 내지는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 표기되는 표시이고, 왼쪽이 우리가 실제 청약할 때 뜨는 표기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 둘의 알파벳이나 숫자가 일치하거든요. 보시면 그렇죠? 51A, 51B, 59AA, 59B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시면 52B의 약식 표기는 52OA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하우스나 홈페이지에서 한참 동안 나는 52OA 넣어야지 마음속으로 정했는데 막상 청약을 하려고 보면은 52OA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52B를 신청을 해야 청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당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청약을 하는 당일내도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이 혼란스러운데 막상 청약을 하려고 4시 반에 열었는데 막상 내가 넣으려고 하는 OA가 안 보여. 모델하우스는 전화 안 받아. 그러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왜 이거를 일치를 안 했는지 좀 의아하긴 한데 아무튼 이거 다르다. 그래서 힌트가 될 수 있다. 이 부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52OA 타입인데 실제 청약할 때는 52C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타입도 많은데 이것도 일치가 안 된다. 예전에 제 아청이 시책에도 이런 사례로 해서 서울 마천에 당첨되신 분 사례도 있었죠. 일단은 크게 타입을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9A는 32개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죠? 지금 실제로는 여기가 이제 평면이 안 나와서 저도 일단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보통은 72나 74나 사실은 2제곱미터면은 0.6평이기 때문에 거진 차이가 안 날 것 같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묶어보겠습니다. 50, 72끼리, 그리고 74, 84끼리 묶고, 또 91, 105, 112, 120, 143. 밑에 내려가면 여기 P 있죠? P는 펜트하우스를 의미합니다. 펜트하우스니까 최상층, 내지는 최상층 밑에, 이 정도 라고 보시면 돼요. 펜트하우스다. 크게 보시면 되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5 있죠? 오픈 발코니는 세대수가 다 적습니다. 3개, 5개, 8개, 3개. 오픈 발코니는 상대적으로 적죠. 여기 B 물량은 260개인데 84 OA는 36개, OB는 40개. 이렇게 나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91A는 138개인데 91OA는 20개, OB는 18개. 105A는 260개인데 105OA는 36개, 40개. 그래서 큼직하게 특징을 묶어보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쭉 내려와서 이제 다 27번부터 32번까지는 다 펜트입니다. 그래서 P가 다 붙었죠. 펜트하우스고, 이제 여기가 평면도가 없어서 이제 방 개수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문의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25평 이하가 방 2개, 화장실 하나라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저도 이제 한번 찾아봤더니 평면도가 없는 거예요. 평면도가 없을 때 우리가 방 개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에어컨을 한번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59A 같은 경우에는 거실 하나에 전체를 한다고 에어컨을 한다고 했는데 안방 하나에 거실 하나, 침실 하나죠. 그럼 여기 방이 2개란 얘기죠.
예. 화장실은 뭐 알 수가 없죠. 화장실 에어컨 안 두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방 2개, 화장실 2개라고 하더라고요. 예. 평면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방 개수를 알 수 있는 팁이 이렇게 된다. 꿀팁이죠. 72, 30평 같은 경우에는 거실 하나, 안방 하나, 침실 하나. 여기도 방이 2개네요. 그러네요. 그쵸? 30평대도 방이 2개네요. 그럼 34평을 볼까요? 34평을 보면 여기는 전체를 한다고 했을 때, 거실, 안방, 침실, 침실. 그러면은, 네, 방 3개, 그쵸? 안방도 방이니까, 방 3개, 화장실 2개겠죠? 네, 그쵸? 그러면은 이제 34평부터 방이 3개다. 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30평 이하로는 방이 2개네. 좀 고민되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막 거기다가 막 또 꺾여 있네. 네, 꺾였는데 또 꺾이네. 주방창도 없네. 막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그것까지 떴으면 제가 막 설명을 드렸을 텐데 아직은 없어서 이것만 가지고 유지를 해보는 겁니다. 발코니 비용은 34평 기준으로 한 1600선이니까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일단 금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평 금액이 보이시죠? 9억 선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계약금 10%인데 처음 25평은 이제 처음에 계약금 5천만 원, 나중에 플러스 알파 내는 그런 구조고요. 1회차 중도금 실행일이 2025년 3월입니다. 그러면은 전매 1년이니까 중도금 대출 실행시키고 나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죠. 1회차 시점이라고 하면은 2025년 12월경이니까 2회차까지는 실행을 시켜야 대출 받고 판매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구조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 저층과 고층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서 이런 데는 특히나 고층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우리 아까 봤던 오픈 발코니랑 그냥 일반 타입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볼까요? 자, 30평형대 금액이 대략 한 11억 선 정도 됩니다. 11억 선. 근데 오픈 발코니 타입을 보면은 비슷한 층으로 여기도 한 11억 선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평균적인 층수 자체는 여기가 더 높긴 해요. 네, 높긴 한데 여기 오픈 발코니가 있다고 해서 훨씬 더 비싼 금액을 부여한 건 아니다.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34평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할 때 필요한 계약금이 처음에 7천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 플러스 알파를 한 달 이내에 납부를 해야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동별로, 그 다음에 층별로 나눠져 있고요. 여기는 이제 광운대역 프리미엄이 훨씬 더 크다 보니까 이 광운대역과 가까운 동이 더 프리미엄이 많이 붙겠죠. 왜냐면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상업용지도 이용할 수 있고, 네, 광운대역도 가깝고,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몇 동인지 모르겠어요. 숫자를 어떻게 매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이 앞에 있는 동들이 좀 더 인기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지는 또 고층들이 상당히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을 드렸고, 34평 금액이 여기가 그래서 한 13억 정도 되죠. 최근에 분양했던 프루지오 라디우스 파크가 34평 기준으로 한 12억 정도에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서울원 아이파크고 바로 옆에 있는, 여기는 노원구, 여기는 성북구, 여기가 한 12억 선에 분양을 했어요. 그러면은 한 1억 원 정도 조금 더 올라간 금액으로 분양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아마 보시면 이렇게 84B, 120A, 112A 있죠? 평면들. 이런 식으로 좀 난해하게 나올 거다.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넓고, 제가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지상철이 지금은 완벽하게 가리고 있는데 성북구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걸어 다니든 그런 도로가 조금 편안하게 완성이 되는지,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지어하는 건데 그거는 시간이 걸리거나 안 될 것 같고, 도로가 잘 나는지, 여러분들 나중에 모델하우스 가면은 그 모형도가 지금 현재 구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걸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측으로는 이동이 되죠. 여기 미미사암 쪽으로는 가지만 왼쪽으로 나오기가 좀 현재는 수월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종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백화조랑 놀면서 백화조가 연필을 진짜 많이 깎아놓는 거예요. 몽당 연필로 예전에 우리는 썼잖아요. 근데 다 쓰지 않았는데 엄청 많이 깎아놓고 이렇게 한 박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문득 생각나서 맛을 보여줄까 하면서 연필 하나 줘봐 해서 제가 그 펜으로, 옛날 이런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연필이 휘어지는 걸 보여줄게 하면서 이제 마술을 막 이렇게 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백화조가 되게 어떻게 한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왜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여기도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가 이제 광운대역 같은 경우에는 GTX-C 노선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노원구 일대가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40년 차, 결국에는 재건축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체로도
어쨌든 욕을 먹더라도 그 지역의 대장은 결국엔 가긴 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입주해서 산다고 했을 때 분명히 다툼도 많고 살면서 좀 불편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빠져나오는 거를 조금 일찍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어떤 의미인지 저랑 같이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좀 빨리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해서 하면은 그래도 프리미엄이 형성되지 않을까. 일단 그 지역의 대장들은 좀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 이런 주상복합보다는 아파트에 대한 만족도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옆에 있는 장위폴의 카운티도 한번 가보시고 그 다음에 스카이 L65도 한번 가보시면 제가 말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특히나 여기 스카이 L65도 바로 앞에 있는 여기 부지가 얼마 안 돼 보이지만 되게 넓거든요. 처음에 설명드렸던 허드슨 야드처럼 단기간에 정말 엄청난 자본이 투입되고 정부에서도 엄청나게 용적률을 주면서 개발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소소하게 개발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완공되고 나서의 모습까지는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팔고 빠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40평 이상으로는 좀 고민이 돼요. 90일까지는 그래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05는 한번 좀 타입도 보고 층도 보고 조금 더 고민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0평 미만의 타입들 아까 방 2개, 화장실 2개 여기는 감가를 하긴 해야 돼요. 25평도 그래도 층이 좋다면 동이 좋다면 거래는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잘 타고 잘 또 빠져나와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서울원 아이파크 가치 판단 해봤고요. 정보가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22일 날 뜨니까 그때 한번 뜨면 저도 한번 보고 스터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